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시민건강연구소 김세롬입니다. 저는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의 과제라는 좀 거창한 제목의 발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사실 되게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지금 학회를 들으시는 이 학회의 구성원이신 분들은 꽤 익숙하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조금 전에 장은지 선생님과 박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떤 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할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은 건강권, 권리로서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방의학회에서는 언제나 건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WHO가 이제 규정한 건강권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이제 66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성과 아동 그리고 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서 WHO나 암네스티처럼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옹호 활동을 펼치는 국제기구들은 모자보건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이고, 이런 필수 서비스들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보다도 오히려 그런 필수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이나 건강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건강권이라는 이야기는 꽤 생소한 영역이 여전히 생소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떨리네요. 박세기 선생님이 너무 감동적인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밋밋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에서 아동의 건강이 아니라 모성의 건강까지 포함하는 어떤 인구 계획이라던가 건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었고, 그 이후에 94년, 95년 이때 이제 카이로 국제 인구 개발 회의나 그 북경 여성 세계 대회에서 이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건강권에 대한 보장이 여성의 인권 보장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이제 지역마다 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이제 관습과 문화와 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어야 이런 부분은 이런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때를 레퍼런스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제 생애 주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검진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 건강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나, 의대를 나오신 분들이나 이제 건강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으시면 전부 다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 정책이나 보건 사업이 없다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넘어가네. 이제 영국 왕국 상립, 그러니까 로얄 컬리지 오브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제 국가 여성 건강 계획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그냥 인간과 달리 특수한 건강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방부터 치료까지 연속되는 여러 가지 건강 정책들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삶을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해서 생애 주기에 따른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춘기부터 25세 사이에는 이제 2차 성징이 시작되고 초경과 성생활을 시작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이제 포괄적인 성교육과 관계교육이 필요하고, 이제 성매개 감염을 예방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임신이 가능한 시기이니까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다른 건강과 관련된 것들, 그렇게 많이 하는 담배나 비만이나 이제 만성 질환들이 생식 건강과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지, 그런 인터랙션들을 고려했을 때 보건 사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25세에서 50세인 실질적인 가임기에
의료에서는 이제 월경과다와 골반통과 같은 이제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자궁경부암 스크리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가 생기잖아요. 임신 중 고혈압이나 당뇨에 생기면 이후에 이제 심혈관계 리스크가 올라가고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들이 있으니 만약에 이제 임신 과정 중에서 그런 만성 질환을 진단받았으면 임신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 여성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예방적인 개입들이라던가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기존의 보건 사업들은 이런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사건들을 그것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있는 근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51세 이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여성 건강 계획은 정부를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제 피임과 임신 중절, 임신 관련 서비스와 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제 재생산 건강 관련된 지표들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고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부인과 암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성들이 선거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사유로 고용 시장에서 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건강보험이 모두의 건강을 보장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굉장히 이걸 자랑스러워 하시죠. 하지만 국제적으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보편적 건강 보장이 아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피임과 임신 중지와 여성의 생식 건강과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편적 건강 보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것이 한국에서 현재 이 이슈가 얼마나 배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안전한 임신 중지 서비스는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다라는 이야기를 박슬기 선생님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료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건강권 보장을 이야기할 때 쓰는 원칙들에 근거해서 아까 한국 여성들의 임신 중지 경험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용성과 접근성의 원칙인데요. 여성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아무 병원에나 갈 수도 없고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고 온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 그리고 이제 접근성 역시 이제 경제적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 모두가 배제된 상황이었죠. 이제 정보 접근성 역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이라던가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나 이거에 대한 반대, 수용성이나 질 자체를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한국의 기존의 임신 중지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합법화가 되고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건강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겠죠. 이제 WHO 역시 임신 중지 서비스가 필수 의료 서비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권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되든 하지 않든 여성이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중지하게 될 확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법적 제한은 오히려 여성들이 스스로를 이제 안전하지 못한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벽밖에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 필요와 인권에 기초해서 모든 여성에게 즉시 가용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임신 중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임신 중지와 관련해서도 대체로는 합병증이 심하지 않은 수준이지만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종합병원으로 이제 리퍼가 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의료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한 이제 보건의료 체계 6개 빌딩 블록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는 확연한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서비스 딜리버리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박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민간 의료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보건의료 인력, 어떤 사람들이 임신 중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임신 중지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필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미소프로스톨이나 미프진에 대한 도입과 안전성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임신 중지 서비스를 어떻게 급여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 대한 거버넌스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보면 아까 조금 나왔었는데요. 임상 진료 지침 말고도 이 안전한 임신 중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서비스가 근거 기반으로 표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고, 이제 이 어떤 임신 중지의 상황들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다 취약한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이제 기획과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임상 진료 과정에서 이제 정보 제공과 상담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정보 제공은 이제 양질의 임신 중지 서비스에서 무조건 필수적인 부분이고, 한국의 여성들이 임신 중지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떤 상담을 기대하는지, 어떤 다른 복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제도적인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포함할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단 여성이 임신 중지를 결심하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고, 미성년자라던가 착취적 관계에 놓인 여성, HIV/AIDS 감염 여성이라던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과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전하고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내과적인 임신 중지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99% 가까이가 내과적 방법을 통해서 임신 중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이 이제 방법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신 중지 처치 이후에는 피임 교육과 성병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이제 이후에 건강과 관련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충분히 해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 관리 차원에서는 아까 국가 표준과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보건의료 제공자의 양심에 따른 진료 거부권이 이번에 이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들어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어떤 방식의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과 수행 능력에 대한 질평가와 관리 역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그리고 재원 조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WHO 가이드북에 있는 이제 어보션과 관련된 지표들을 담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에서는 이제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이제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어보션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도를 겨우 측정하고 있는 수준이라면, 이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 어떤 식의 정보 제공을 받고 있고, 임신 중지의 법적 상태에 대해서 프로바이더와 환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인구 집단에서 임신 중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프진 같은 경우 이렇게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에 올라와 있고요. 이제 미소프로스톨과 미페프리스톤 두 가지 병용요법과 이제 개별 요법 모두가 필수의약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긴급한 이슈들은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건의료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가 어떤 것이고, 내과적 임신중지 서비스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이제 내과적 임신중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미프진 도입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요청만을 계속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내과적 임신중지를 하기 위해서 미페프리스톤의 의약품 도입과 이제 미소프로스톨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인터넷이나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그것이 뭐 비타민인지 미소프로스톨인지 알 수 없는 비합법적인 약물들이 이제 유통되는 것들을 규제해야 할 것이고요. 이제 임신중지 합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합법화가 지금처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음성적인 이제 제도 이탈이 된 방식으로 임신 중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질 관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입 방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임신 후기라던가 이제 의사
이제 의사를 제대로 만날 수 없어서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임신 중지라던가 그것으로 인한 건강 영향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의 진료 거부가 이 PPT를 만들 때만 해도 사실은 제도 이탈이었는데, 아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자. 이것은 이제 원래 우리가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이제 제도화하겠다는 이제 계획인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어떤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여성을 어떻게 이제 안전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제대로 리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제 수도권이나 도시와 지역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기존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이 하고 있었던 이제 의료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생각을 해보면,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산부인과가 없던 지역에 분만을 중심으로 하는 산부인과들이 설치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에서 만약에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떤 병원에 어떤 방식으로 가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을지가 이제 어떤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이제 외국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시골 지역에서는 내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일정 부분의 트레이닝을 거쳐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과 이제 상담 방법을 다 배워서 이제 내과적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 모델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상담부터 진료, 추후 관리 서비스까지 이렇게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도 이제 복지부 예전에 회의할 때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제 사례와 관련해서도 임신 중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부터 복잡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복잡한 임신 중지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장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장애도 사실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이제 진단했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병원처럼 굉장히 자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과라던가 이제 흉부외과라던가 산부인과 뭐 이런 여러 과가 같이 컨설팅을 하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위험성이 이런 정도이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러저러한 이제 시술을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상담을 하고 이후에 임신을 유지를 할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이제 절차를 이제 진행하기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예전 인터뷰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의학적인 개입이 필요한, 혹은 정보가 필요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한 이송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델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보도 수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8년에 연간 5만 건 정도의 임신 중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개인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모았던 자료이고, 이제 여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과소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임신중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이제 레지스트리를 만든다거나 정보체계 구축이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의료기관에서 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은 익명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전체 임신중지의 한 90% 정도가 거기에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제 임신중지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제 계속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실 예방의학회가 주로 하던 역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건강권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 말씀을 굉장히 떨면서 드렸었는데, 한국과 외국의 상황이 굉장히 대비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외국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코트를 딴 건데요. 이제 나는 임신중지 논쟁이 여성에게서 의학 진보의 결과물을 빼앗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미페프레스토는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WHO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식으로 임신 중지와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이제 반대하고 그것을 억압하기 위한 이제 정치가 있는데, 그에 대항해서 여성의 건강권과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이제 종교 집단이라 종교 세력이라던가 이제 다른 어떤 이유로 여성의 재생산권을 이제 침해하거나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 거기에 나서서 이제 건강이 중요하고 이것은 필수 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뭐 임상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이제 10월 7일에 이제 정부 입법안이 나오기 직전까지 사실 9월 2일에 그 입법안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기자들이 하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24일에 있었던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렇게 5개 부처 협의에서도 복지부가 가장 강하게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의 건강을 가장 앞에다가 놓고 생각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그림에는 이제 아일랜드의 남자 공무원과 정치인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수상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헌법상 임신 중지가 불가능했죠.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작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임신 중지가 합헌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수상이 나와서 매우 축하하고 이 여성들에게 부과되던 일방적인 쉐임이라고 하는 이제 부담이 사라졌다. 이에 대해서 하고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상이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앞에 이렇게 임신중지 서비스 반대를 하는 세력이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감히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여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자회견이 이제 포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작년에 낙태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건강권을 가장 먼저 생각할 만도 한데 사실 이번 심포지움에서도 복지부를 토론자로 이제 섭외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제 어째서 여성의 재생산 건강과 건강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단 임신 중지를 넘어서 성과 재생산 건강 관점에서 어떤 대안과 장기적 과제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정책 전반에 성과 재생산 건강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통제가 아닌 인권, 여성 건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제 기존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성에게 어떤 가정에서 앞으로 아이를 몇 명이나 더 낳을 겁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정상가족의 계획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당신은 만약에 지금 임신을 한다면 그 아이를 출산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임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여성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묻는 문항으로의 전환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기존의 복지부 안에서 임신중재 서비스를 담당하는 과는 출산정책과인데요. 사실 출산정책과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전부 다 다룰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의 다양한 재생산 건강 필요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수집 체계도 구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 중지에 대한 새로운 레지스트리 구축과 운영도 있겠지만 기존의 많은 건강과 관련된 설문조사들, 뭐 이제 지역사회 건강 조사라던가 국민건강 영양 조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여성의 재생산과 관련된 문항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고
나오고 이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국에서도 좀 더 근거에 기반한 여성 건강 사업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성과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4, 50대 이제 폐경을 앞두거나 이제 폐경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건강 필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약이나 건강 보조식품을 굉장히 많이 복용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소에서 그 비슷한 연령대의 비슷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만든다거나 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조 집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참고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기존에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여성의 건강 필요에 대한 이제 정보 수집과 연구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강상, 그러니까 생식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제대로 수렴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기존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 참여 사업들이 대부분 여성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제 흡연과 이제 금연과 금주 대부분 남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강 행동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폐경기 여성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떨다가 하다 보니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그러니까 임신 중지가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저는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건의료 서비스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이제 국제적으로 임신 중지는 보건의료 서비스이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 접근성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는 건강 정책과 이제 그러니까 예방의학 전공자들이 이제 여성의 생식 건강과 관련된 이제 더 많은 연구와 이제 정책 수립에 기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